흔히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모든 정보가 눈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데요. 신체 어느 부분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눈이 없다면 우리 생활은 어려워지겠죠. 네, 오늘 과학 서재에서는 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책이죠.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의 저자 이은희 과학 저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책 제목이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인데요. 네. 하리하라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일단 하리하라는 제 필명인데요. 네. 이 필명은 인도 신화에서 따왔어요. 인도 신화의 하리하라는 신은 어떤 특정한 신이 아니고 이렇게 빛과 어둠 그리고 뭐 탄생과 죽음 이런 정반대 형상이 결합된 그런 양면성을 가진 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물을 한 가지 방면을 보지 말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보자라는 뜻으로 이제 이 필명을 삼았는데 제가 이렇게 데뷔하면서 이 필명으로 데뷔를 하면서 벌써 14년째 계속 쓰고 있네요. 네. 되게 예쁜 이름이었는데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었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인도어라서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가 담긴 게 아닐까라고 많이 오해를 하세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 책 제목인데요. 네. 어떤 책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게 전문서라기보다는요. 눈의 세계에 첫 발을 들인 여행객을 위한 입문 안내서 이런 느낌인데요. 사실 예. 저는 주로 이제 과학책을 써왔는데 단지 과학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정보와 함께 본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눈이 가진 흥미로운 속성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만든 하나의 그런 그 맛있는 음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우리는 모든 정보의 80%를 눈을 통해서 받아들인대요. 하지만 정작 그 눈을 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눈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모든 것을 보지만 스스로 자신은 보여주지 않았던 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책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하나가 또 눈은 어떻게 생겨나는 건데 네. 눈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사실은 뭐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화석적인 증거를 살펴보게 되면 한 5억 4천만 년 전쯤에 바닷속에 살던 삼엽충에서 처음으로 눈의 구조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제 삼엽충의 눈은 곤충의 눈처럼 이제 겹는 구조인데요. 이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은 단백질이라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형체가 없어지지만 삼엽충은 특이하게도 자신의 겉껍질이었던 딱딱한 탄산칼슘을 변화시켜서 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지금 안경에 쓰는 광 렌즈 같은 그런 재질로 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생겨났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눈이 생기면서 많이 변화됐다고요. 사실 그전에도 인식하는 방법은 있었어요. 소리를 듣는다거나 냄새를 맡는다거나. 하지만 이거는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빛만큼 빠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을 남들보다 빨리 알아챌 수 있으니까 그게 분명히 생존에 도움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눈을 가진 존재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눈이 쌍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왜 하나가 아닐까? 뭐 도깨비에서는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두 개인 이유가 왜일까요? 모든 생명체가 다 눈이 두 개인 건 아니에요. 그래요? 대부분 곤충 같은 경우는 사실 겹는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그 혼눈 하나하나가 사실은 수정체와 시신경을 가진 독립적인 눈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물들은 또 혼눈이라는 또 눈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보통 이런 우리가 익숙한 동물들은 대개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직관적으로 하나보다는 두 개가 시야면이라든지 아니면 입체감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왜 더 많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 지금 두 개의 눈을 사용하는 데만 해도 우리의 뇌의 상당 부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뇌라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가성비가 안 좋은 기관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뇌가 전체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건 보통 2, 3%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 20%를 뇌가 다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눈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정보를 더 많이 처리해야 되니까 뇌가 더 커져야 되고 에너지 더 많이 소모해야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최적으로 효율된 숫자가 이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TV나 스마트폰 많이 보면 네. 눈이 나빠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책에서 보면 눈이 나빠지는 이유가 TV나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가 아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게 궁금해서 안과 의사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많이 보는 것보다 지나치게 가까운 데서 지나치게 집중해서 보는 게 문제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중해서 보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랑 성인은 좀 다른 게요. 성인의 경우 눈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노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5살이 넘으면 눈이 노화되기 시작을 하고 40세가 되면
10살 때보다 수정체 탄성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45세가 되면 3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제 줄어드는 거고 황반변성이라든지 백내장도 분명히 나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는 되게 원시 상태로 태어났다가 자라면서 한 6세경에 이제 시력이 형성이 된대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눈이 다양하게 노출이 돼야 돼요. 좀 밝은 빛, 어두운 빛, 가까운데, 먼데 그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노출이 돼야지 눈이 발달을 하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사실 여기 방송도 굉장히 조명이 강한데 이게 햇빛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약한 불빛에서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발달이 저하가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라고 주로 말씀을 하시고요. TV를 오래 켜놓는 것보다 사실은 TV에 어떤 자극을 가하는 게 TV가 빨리 고장이 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뭔가를 오래 보는 것보다 깜빡이지 않고 계속 뭔가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가까운 데만 본다든가 하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 상상만 해도 눈이 피로해지는 느낌이 네, 저도 그래요. 그렇죠. 책을 보다 보니까요. 특이한 질문이 있었어요.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네. 다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접했던 정보가 사실은 왜곡된 걸 수도 있다는 의미일까요? 예, 사실 우리는 보통 내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다라든가 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는데 착시 효과라는 말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있다는 게 우리 눈이 뭔가 잘못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눈이 아니라 뇌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거를 다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는 이런 거 카메라보다는 여기 그 아나운서 분들한테 집중해야 되고 여기 집중하는 것처럼 뇌는 특정한 것만 집중해서 보게 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집중과 그다음에 선택 그리고 엄청난 융통성 우리가 뱀꼬리만 봐도 뱀 전체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융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선입관에 의해서 착각을 한다든가 또는 뭔가 내가 한 가지만 보게 되면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든가 또는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혹시? 뭐 치자피즈, 통치공조림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예.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옆에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쵸.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뇌에서 사실 몇 글자의 단어만 보여도 그걸 조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정말 그 원형을 보는 것인가 자체가 우리의 인식기관 통해서 보는 거니까 그거 자체를 사실 믿을 수 있는지 그게 좀 의심이 든다는 굉장히 거죠. 철학적이기도 하네요. 네. 이 시력과 관련해서 시력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눈이 나쁜 게 아니고 플러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사실 시력 검사편에서 보시는 2.0 그 안점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요. 눈이 아예 보이지 않으시면 0이에요.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마이너스의 개념은 사실 안경과 연관이 있는데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 안경으로 보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볼록 렌즈랑 오목 렌즈가 있잖아요. 근데 평평한 유리판이 곡률이 0이에요. 그리고 오목 렌즈는 안으로도 가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볼록 렌즈는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이 마이너스 된 거는 안경을 쓰신 분, 특히나 근시로 안경을 쓰시는 분은 무조건 눈이 마이너스, 그 렌즈 값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이너스라는 것이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보통 마이너스 3이 넘어가게 되면 정말 심각한 근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 기준을 두고도 그 표현 방식에서 좀 다른 면을 보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계속 하는 일들이 과학적인 정보들을 비과학자들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눈으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입이라든가 귀라든가 하는 이런 감각기관들 그리고 나아가서 신체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본격적인 안내서들을 세트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의 저자 이은희 과학저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